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제가 소제목에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맞습니다. 제로투세븐은 이 출산율과 관련된 종목인데, 바로 이 영유아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서 이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최근 이제 이 4월 10일 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에서 이제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 테마주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총선 뉴스 제가 가지고 왔는데 뭐 너도 나도 저출산 대책 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내놓고 있고 각각 10조 그리고 거의 28조의 어떻게 보면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앞다투어서 약속을 하고 이거를 굉장히 큰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일지 그리고 실제로 아주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얼마나 큰 혜택으로 돌아갈지가 관건이겠죠. 그럼 이 제로투 세븐 지금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면 제로투 세븐의 전체 매출의 66%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영유아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해서 궁중비책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이라던가 이 유아용품 중에서 이 스킨케어 제품에서는 꽤나 인기가 있는 제품이고 한동안 중국에서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매출이 잘 나왔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급화된 영유아용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은 PO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유 뚜껑 아실 거예요. 이 분유 뚜껑이 어떻게 보면 분유를 포장하는 이러한 뚜껑을 만드는 이러한 사업이 전체 매출의 또 3분의 1,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유아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지금 엄청나게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 아이가 많이 태어나야지 이것도 잘 팔리고 그럴 텐데, 라고 하실 텐데요. 지금 출산율을 보자면, 네, 처참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게 지금 22년 기준에 0.77명이고, 지금 23년에 통계가 나온 거는 0.6명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는 거의 뭐 0.5명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이 저출산, 특히 8년 연속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미래가 사라지는 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 유아용품 사업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투세븐 이 실적을 한번 보자면 지금 23년 기준에 매출액이 한 7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23억 정도 나왔네요. 뭐 전년이랑 비교를 하자면 큰 폭으로 뭐 감소를 한 부분이 있는데 뭐 매출액은 뭐 조금 뭐 감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이것도 거의 뭐 30% 감소를 했지만 이 영업이익 단에서 엄청나게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의 설명은 이제 뭐 중국 내 규제 강화 및 면세 채널의 매출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라고 했는데 사실 23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 쇼티지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중국 자체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중국인들의 소비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용품도 기존의 중국 매출을 좀 많이 비중을 두다 보니 이 부분이 좀 크리티컬하게 다가온 것 같고 사실 20년, 21년 점점점 매출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사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커플링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영업이익 단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이 변동성이 있는 부분은 이 제로투세븐 아까 보셨다시피 이 어떻게 보면 스킨케어 그리고 이 분유 뚜껑을 만들다 보니까 원재료에 대한 비중이 조금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라던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원자재가의 변동성이 있을 때는 영업이익 단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측에서 23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어떻게 보면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어떻게 보면 이유를 들었던 게 이 중국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국에서 최근에 중국 어떻게 보면 산하 제한 뭐 한 명까지 줄었던 산하 제한을 두 명 그리고 21년 거의 22년까지는 세 명까지 산하 제한을 늘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이 중국에서 분유를 많이 생산을 하자. 이 해외에 자꾸 의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해외 그 분유 수입을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분유 사업을 키우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국 딴에선 그래서 이 포장재 사업이 어떻게 보면 또 큰 타격을 받았던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중국이랑 한국이 조금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풀린다고 한다면 이 한국산 분유를 수입하는 이 중국 입장에서도 조금 활로를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뭐 중국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저출산 이야기를 하면서 영유아용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출산율도 어떻게 보면 희망적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 출산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최근 부영그룹에서 출산 장려금 지급 이렇게 사측의 정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녀 한 명당 1억을 주겠다 그래서 21년 이후 태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거의 한 70명, 한 70억 정도의 출산 장려금을 지금 사원들에게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벤치마킹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지자체라던가 다른 뭐 기업들도 이 저출산을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지원금이라던가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이렇게 출산 장려금이나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 영유아용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조금 활기가 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 현재 영유아용품 시장은 굉장히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5년 기준에 영유아용품 시장 규모가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영유아용품 시장이 4조 원으로 어떻게 보면 출산율은 하락을 하는데 이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오히려 25년에는 6조 원까지 이 5년간 50%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뭐 복리로 따지면 매년 한 7, 8% 정도의 시장 성장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저출산의 시대에서 이렇게 영요양품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의 량이 준다고 하면 이 가격이 는다는 건데 이 가격이 는다는 거는 이 영유아용품의 소비 자체가 고급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궁중비책 같은 경우, 이 제로투 세븐이 판매하는 궁중비책도 어떻게 보면 성인용 제품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육아용품 제품 중에서도 가격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성분이 좋다고 알려져서 이렇게 그 저출산에 대해서 지원금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성장하는 영유아용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 지금 POE 분유 뚜껑 같은 경우에는 뭐 일동 후디스라던가 메일유업 같은 시장에서 꽤 괜찮다고 평가받는 분유 업체와 지금 계약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출산율이 저조한 이런 상황에서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 제품군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차별성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고 마무리할 건데, 네, 제가 지금 최근 뭐 한 5개년 정도 코로나 뭐 2020년부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뭐 해당 가격대에서 가장 비쌀 때, 그리고 지금 가격대까지 뭐 지금 이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사실 뭐 출산율을 보면 어느 정도 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주가는 출산율에 따라서 계속 하락만 할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들은 이 제로투 세븐이 영유아용품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저출산 정책이라던가 중국 소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으로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을 조금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총선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총선 이후에 뭐 적극적인 뭐 출산 정책 그리고 이 출산을 했을 때 지원 정책들이라던가 이런 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 뭐 조금 방향성은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 제로투세븐을 투자하실 분들은 개인의 각각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진행을 해야겠지만 뭐 제가 지금 어디서 사라, 어디서 팔아라 이 이하에선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건 100% 말씀드린 내용은 제 주관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제가 앞으로 이 제로투세븐에 대해서는 분석 영상 그리고 이슈 영상을 계속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로투세븐에 대한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